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지금 토요일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고, 왜냐면 어제,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통제를 잃어버려서 저도 모르게 하루 종일 이제 그 탄핵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루 동안 보내고 나니까 몸도 너무 아프고 지금, 그쵸? 몸도 너무 아프고 이게 또 심적으로 영혼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서 지금 사실 조금 힘들기는 한데 제가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나의 그 생활을 정말 지켜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임스 알렌님의 책을 읽으면서 마음 정리를 한번 좀 해보고요. 일단은 부의 8기둥, 운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다시 resume 뭐지? 한국말? resume anyways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지금 심적으로 피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너무 신경을 써서 순간적으로 배도 아팠잖아요. 그쵸? 통증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책을 그냥 읽어보는 거 그냥 읽어나가도록 해볼게요. 네, 자, 당신을 위한 마지막 조언. 오케이, 마지막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려는 자, 덕을 사랑하는 자, 지혜를 구하는 자, 이기적인 삶의 공허함을 알고 슬픔에 빠진 자, 지극히 아름다우며 고요하게 기쁜 삶을 열망하는 자, 그대들은 모두 자신의 정신을 갈고 닦으며 자기 수련을 위한 문을 열고 들어가 더 나은 삶을 알아가라. 자신의 정신을 갈고 닦으며 자기 수련을 위한 문을 열고 들어가. 더 나은 삶을 알아가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덕의 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진리에 이르는 게으른 방법은 없다. 산 정상에 서려는 사람은 한 발 한 발 힘차게 산을 올라야 하며 힘을 모을 때만 쉬어야 한다. 하지만 산을 오르는 과정은 산 정상만큼 눈부시게 멋지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멋진 경험이다. 자기 수련 역시 그 자체로 아름다우며 그 결과는 달콤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눈을 뜨면 조용히 명상하라. 그럴 땐 생각과 나약함을 물리치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많은 유혹이 있고 그럴 땐 생각 그리고 나약함 강화된 유치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이 하루의 시작, 무엇으로 시작했는가가 그날 하루를 결정해요.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는 절대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 제가 어제 겪은 걸 어제 진짜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근데 헛되지 않았다.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 생각의 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제가 어제 실패한 이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눈을 뜨면 조용히 명상하라. 그럴 땐 생각과 나약함을 물리치고 강화된 유치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는 절대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 고요한 시간에는 마음을 무장하고 정돈해야 한다. 정신이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올바른 이해가 쌓이면 죄와 유혹은 저절로 사라진다. 올바른 이해는 죄송해요. 지금 약간 어제 지금 여파로 너무 불안정해. 네, 지금 너무 영혼이 피폐해져 있어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탄핵에만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 다시 되돌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약간 격양돼 있고 불안정한데 책에만 집중해볼게요. 일단은 아이리님 책에 집중할게요. 자, 올바른 이해는 멈추지 않는 자기 수양으로 이룰 수 있고 사람은 자기 수양을 통해서만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올바른 이해는 멈추지 않는 자기 수양으로 이룰 수 있고 사람은 자기 수양을 통해서만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자기 수양, 수련, 수양, 인내는 노력과 실천으로 굳건해질 것이며 자기 수양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이다. 인내한다. 오케이. 인내심이 없는 사람,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에게 수양은 귀찮은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계속 방종하며 혼란스럽게 산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수양은 귀찮은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다리고 실천하며 극복할 수 있는 무한한 인내심을 찾을 것이다. 정원사가 자기의 꽃을 나날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듯이 자기 수양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너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요즘에 순수, 지혜, 연민, 사랑이 무럭무럭 꽃 피우는 모습을 보며 기뻐한다.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훈련되지 않은 그 마음은 격정적인 감정의 맹공격 앞에 나약하고 무력하게 쓰러지고 만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 그러므로 진리를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잘 정돈하라. 언제나 조심하고 신중하고 단호하라. 그대의 구원은 가까이 있다. 그대의 준비와 노력만 있으면 된다. 10번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100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가라. 1000번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면 그대가 포기하지 않는 한 성공은 확실하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먼저 투쟁이 있고 그 다음에 승리가 있다. 먼저 노력이 있고 그 다음에 휴식이 있다. 먼저 나약함이 있고 그 다음에 강함이 있다. 처음에는 낮은 삶이 있고 그 다음은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전투가 있으며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삶과 고요함 그리고 평화가 있다. 이 마지막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조금 진정이 안 되는데 좀 나의 그 평온함이 다 흔들리는? 괜찮아요. 오늘 바로 잡으면 되고 그걸 자꾸 인지하지 말고 일단은 책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이리님, 그쵸?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뜨면 조용히 명상해야 된다는 거. 어제 경험했어요. 한 번 잘못 유혹으로 나와버리면 잘못 그냥 발을 들이면 하루가 어떻게 되는지.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글인데 이 마지막에 축약된 거죠. 이 책의 축약.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힘을 조금만 더 내라고, 그럴 수 있다고.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면 그대가 포기하지 않는 한 성공은 확실하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책을 죄송해요. 어디 부분을 한번 자기 수양의 마지막 단계, 꿈을 이룬 자들의 공통점 한번 읽어볼까요? 꿈꾸는 사람들은 세상의 구원자들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유지된다. 세상의 구원자들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유지된다. 사람들은 외로운 자들의 아름다운 비전으로 시련과 제약을 이겨낼 자양분을 얻습니다. 인류는 꿈꾸는 자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이상이 빛을 잃고 사라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인류는 그 비전 안에서 살아가며 그 이상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작곡가, 조각가, 화가, 시인, 예언자, 현인과 같은 이들은 지금 아직까지 목소리 다 힘이 주어져 있죠. 지금 힘이 들어가 있어요. 괜찮아요. 좀 하다 보면 힘이 풀려요. 이들은 미래를 만들고 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인류는 고통 속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가슴속에 아름다운 비전과 숭고한 이상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실현합니다. 콜럼버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비전을 꿈꾸다 신대륙을 발견했고, 코페르니쿠스는 세상의 다양성과 더 넓은 우주에 대한 비전을 키워오다 놀라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석가모니는 완전 무결하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영적 세계를 염원하다가 그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당신의 이상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 퍼지는 음악을, 당신의 마음속에 형성된 아름다움을, 당신의 가장 순수한 생각을 감싸는 사랑스러움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 글이? 당신의 가슴 속에 퍼지는 음악을, 당신의 마음속에 형성된 아름다움을, 당신의 가장 순수한 생각을 감싸는 사랑스러움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바로 거기서 모든 즐거운 상황과 모든 천국 같은 환경이 자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만 진실하다면 당신의 세상은 마침내 실현될 것입니다. 와우, 이 글이 너무 아름다워요. 와, 이렇게 진짜 그래서 글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 같아요, 저는. 원하면 얻을 것이고 열망하면 이룰 것입니다. 원하면 얻을 것이고 열망하면 이룰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속된 욕구는 완전히 충족되는데 가장 순수한 열망은 영양분을 얻지 못해 굶주립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귀한 꿈을 꾸십시오. 당신은 꿈꾸는 모습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언젠가 이루어질 당신의 모습에 대한 약속이며 당신의 이상은 결국 드러날 당신의 모습에 대한 예언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취도 처음 한동안은 꿈이었습니다. 고귀한 꿈을 꾸어라. 참나무가 도돌이 안에서 잠자고 새가 알 속에서 때를 기다리듯 깨어있는 천사는 영혼의 가장 높은 비전 안에서 꿈을 냅니다. 꿈은 현실의 묘목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은 당신이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이 이상을 품고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상황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나아가고 있는데 외부만 멈춰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면은 나아가고 있는데 외부만 멈춰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난과 노동에 시달리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젊은이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지성과 교양, 우아함,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난가? 그는 이상적인 삶의 조건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쌓아 올립니다. 더 큰 자유와 더 넓은 시야를 갈망합니다. 이제 그는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어 행동에 나섭니다. 얼마 안 되는 여가 시간과 가지고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자기 잠재력과 재능을 개발해 나갑니다. 얼마 후 그의 정신이 크게 변모하여 그가 일하던 작업장은 더 이상 그를 붙잡아 놓지 못합니다. 달라진 그의 정신 세계가 그 작업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고치가 허물을 벗듯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그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회가 많아져 영원히 그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수년이 지나 우리는 완전히 성인이 된 그를 봅니다. 그는 강력한 정신적 힘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에서 능력을 펼칩니다. 그의 손에는 막중한 책임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의 삶이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감화되어 생각을 바꿉니다. 그는 한자리에서 밝게 빛나는 태양 같은 존재가 되어 수많은 운명이 그의 주위를 맴돌게 합니다. 젊은 시절 그의 비전은 실현되었고 그는 자신의 이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이상을 품고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상황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내면이 나아가고 있는데 외부만 멈춰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와, 제가 여기는 책갈피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글이. 막 진짜. 당신의 내면이 나아가고 있는데 외부만 멈추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이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지성과 교양, 우아함,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는 이상적인 삶의 조건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쌓아 올립니다. 더 큰 자유와 더 넓은 시야를 갈망합니다. 이제 그는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어 행동에 나섭니다. 얼마 안 되는 여가 시간과 가지고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자기 잠재력과 재능을 개발해 나갑니다. 얼마 후 그의 정신이 크게 변모하여 그가 일하던 작업장은 더 이상 그를 붙잡아 놓지 못합니다. 달라진 그의 정신 세계가 그 작업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고치가 허물을 벗듯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회가 많아져서
영원히 그곳을 벗어나게 합니다. 수년이 지나 우리는 완전히 성인이 된 그를 봅니다. 그는 강력한 정신적 힘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에서 능력을 펼칩니다. 그의 손에는 막중한 책임이 놓여 있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의 삶이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감화되어 생각을 바꿉니다. 그는 한자리에서 밝게 빛나는 태양 같은 존재가 되어 수많은 운명이 그의 주위를 맴돌게 합니다. 젊은 시절 그의 비전은 실현되었고 그는 자신의 이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젊은이들 역시 마음속에 간직한 비전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의 모습이 천하든 아름답든 그의 비전의 모습이 천하든 아름답든 혹은 그들이 섞여있든 우리는 언제나 남몰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끌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에는 정확히 당신이 생각이 빚은 결과가 놓일 것입니다. 정확히 나의 생각이 빚은 결과가 놓일 것이다. 당신의 손에는 정확히 당신의 생각이 빚은 결과가 놓일 것입니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비전과 이상에 따라 추락하거나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비상할 것입니다. 소망을 억누르는 만큼 작은 존재가 될 것이고 열망을 키우는 만큼 위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비록 그대가 지금은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대 이상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였던 문 밖으로 곧 걸어나가리라. 귀에는 아직 펜이 꽂혀있고 손에는 잉크 자국이 남아있겠지만 대중 앞에선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 그리고 거기서 폭포수처럼 힘차게 당신의 영감을 쏟아내리라. 그대가 지금은 양떼를 몰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리둥절한 그 시골떡의 모습으로 도시를 찾아 떠나리라. 그리고 그대의 영혼이 용감무쌍하게 이끄는 대로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리라. 시간이 흐르면 그 스승은 자네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네라고 말하리라. 얼마 전까지 양떼를 몰며 원대한 꿈을 꾸었던 그대는 이제 스승이 되었다. 그러면 그대는 톡과 대패를 내려놓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리라. 생각 없고 무지하고 게으른 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볼 뿐 그 결과가 일어난 원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운, 요행, 우연이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린다. 불을 쌓아 올리는 사람을 보면 저자는 운이 정말 좋아 라고 하고 학식을 넓히는 사람을 보면 저자는 머리를 타고났어 라고 말한다. 덕을 쌓아 세상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는 운명의 신은 항상 그를 돕는다 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 경험을 쌓기 위해 자처한 실패와 시련의 투쟁은 보지 못합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마음속에 품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얼마나 노력하고 어떤 신념을 발휘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두움과 고뇌는 알지 못한 채 밝음과 기쁨만 보며 그것을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길고 고된 여정은 보지 못하고 그 여정이 끝나야 얻는 달콤한 성취만 보며 그것을 요행이라 말합니다. 성취를 이루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만 보며 그것을 우연이라 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노력하는 만큼 따라옵니다. 세상에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재능, 능력, 물질, 지성, 영적 재산은 모두 노력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완성된 생각이자 달성된 목표이자 실현된 비전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찬미하는 비전, 당신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상, 바로 그 비전과 이상이 당신의 삶을 만들 것이며 당신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아름답네요, 전체적으로. 자기 수양의 마지막 단계, 평온함. 근데 진짜 제가 어제 하루 이 평온함을 잃었다고 다시 이렇게 또 마음속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걸 돌리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진짜. 근데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자, 평온한 마음은 지혜가 주는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끈기 있게 자제력을 기른 결과입니다.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제력. 어제 자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유혹에 빠졌고 평온함을 잃었어요. 그쵸?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원숙한 경험의 진이고 생각의 법칙과 작용에 관해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는 지식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사람은 자신이 생각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만큼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역시 생각의 결과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이해력을 키우고 만물에 존재하는 인간관계의 법칙을 명확하게 이해할수록 안달복달하고 화내고 걱정하고 비통해하는 마음을 거두고 어제였죠? 어제 저예요. 네, 안달복달했고 화가 나고 걱정하고 비통한 마음이었어요. 침착하고 일관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탄핵 투표 결과를 보면서 이게 바로 저였어요. 안달복달, 화내고 걱정하고 비통해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침착하지도 못했고 일관되지도 못했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이 글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금 하이라이트예요.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정신적 강인함을 존경하게 되어 그를 본받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평온해질수록 더 큰 성공을 얻고 그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더 커집니다. 평범한 사업가라도 자제력과 평정심을 키우면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강인하고 침착한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막 가운데 강인하고 침착하다, 사랑받고 존경받는다. 그늘을 들어있는 나무와 같고 폭풍우를 피하게 해주는 동굴과 같습니다. 평온한 마음, 다정한 성품, 안정된 삶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고요하고 온유하며 침착함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닥치든 삶에 어떤 변화가 오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온이라 일컫는 고매한 태도는
자기 수양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평온이라 일컫는 고매한 태도는 자기 수양의 마지막 단계다. 이 평정심, 평온이 수양의 마지막 단계구나. 그것은 삶의 꽃이자 영혼의 결실입니다. 지혜만큼 귀하고 황금보다 더 탐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바다에서 마음의 파도와 감정의 폭우를 벗어나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삶에 비하면 돈만 추구하는 삶이란 얼마나 하찮은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욱하는 성비 때문에 인생을 쓰디쓴 열매로 만들고 아름답고 감미로운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평온한 감정을 무너뜨려 자신의 기운을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다수 사람은 부족한 자제심 때문에 삶을 파괴하고 행복을 망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완성된 인격을 갖춘 사람,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더없이 평온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되는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스리지 못한 격정으로 마음을 들끓고 다스리지 못한 격정. 마음이 들끓고 주체하지 못한 슬픔에 무너지며 불안과 불신에 휘둘립니다. 저예요. 어제 다스리지 못한 그 격정 때문에 마음이 들끓었다. 생각을 다스리고 좌화하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영혼의 바람과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세파에 시달리는 영혼이여, 그대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살고 있든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삶이라는 대양에는 축복이라는 섬들이 미소 짓고 있으며 이상이라는 눈부신 해변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방향키를 그대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라. 그 방향키를 조정하는 선장은 그대의 영혼이라는 범선 안에서 들이누워 잠만 자고 있다. 그를 깨우라. 자제력은 힘이다. 올바른 생각은 숙련된 기술이며 평온한 마음은 능력이다. 그대 가슴에게 말하라. 마음이여 평온하라. 이거 한 번 더 읽어야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생각이라는 방향키를 그대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라. 생각이라는 방향키를 그대의 손으로 크게 붙잡아라. 그 방향키를 조정하는 선장은 그대의 영혼이라는 범선 안에 드러누워 잠만 자고 있다. 그를 깨우라. 생각이라는 그 방향키를 나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야 한다. 나의 생각. 자제력은 힘이다. 지금 이렇게 책을 읽는 순간에도 어제 자극이 너무 강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쵸? 그 정도로 평온을 지켜왔는데 하루 만에 괜찮아요. 바로 잡으면 돼요. 그쵸? 자제력은 힘이다. 올바른 생각은 숙련된 기술이며 내 올바른 생각을 떠올리는 거, 생각을 통제하는 게 숙련된 기술이며 평온한 마음, 나의 평온한 마음은 능력이다. 그대 가슴에게 말하라. 마음이여 평온하라. 제가 이걸 내일 다시 한 번 더 읽고 다시 한 번 음미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네, 이렇게 책을 마무리하고 일단은 글을 정리하고 그리고 빨리 운동하러 가고 싶어요. 네, 아이린님 괜찮아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다시 평온의 힘을 찾게 될 거예요. 오늘도 독서하느라고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고 또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다시 그 평온의 힘을 찾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네.